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진짜 다 좋은데 결정적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쇼킹 부동산은 정치 방송이 아닙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평가는 부동산 정책의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누굴 비방하거나 지지하려는 목적 절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던 취임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힌트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중요한 단점과 장점을 좀 정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트랙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투기 수요 억제에 나서는 부분이죠. 자, 이 공급 확대 정책도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두 번째는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올해 2사 공급 대책으로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죠. 마지막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선호도 높은 넓은 면적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선호도 높은 분양주택 확대는요, 3기 신도시부터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투기 수요 억제는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금융 규제, 조세 규제, 거래 규제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다주택자 시장 진입을 차단합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그래서 시장의 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종부세도 과세되고 전세대출도 제한되며 LTV 규제들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투트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여기서 어떤 부분이 다르게 될까요? 자, 먼저 공급 확대 정책에서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규모가 더 비율이 늘어나요. 얼마나 늘어나는지 저희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대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호도가 높은 넓은 면적의 분양주택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투기 수요 억제 부분에선 더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주택 수에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는 투기권, 그리고 1주택자는 보호의 대상인데, 자, 여기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가지를 추가시킨 겁니다. 자, 거주 여부에 따라서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택 한 채 갭 투자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규제의 대상이다 해서 비거주 1주택의 규제를 강화한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게 뭐다?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다주택자한테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종부세가 9.13 부동산 대책 때, 그리고 12.16 부동산 대책 때, 7.10 부동산 대책 때 연이어서 강화됐지만 실효세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매도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서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하겠다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 징벌적 수준으로 과세 나올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안이죠. 대신 1주택자 세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경감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자,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의 빈틈을 막는다는 부분입니다. 자, 무주택 상태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영끌하여 초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출 불가 가격대인 10억 초과 아파트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인이 여기 있다 말씀드렸죠. 야, 대출도 한 푼도 안 되는데 누가 많이 사나 봤더니 다 저런 식으로 갭 투자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냐?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거래 감소량을 봤더니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죠. 왜 그렇게 감소했냐? 갭 투자를 못하니까 그렇게 거래량이 감소한 겁니다. 실수요자만 들어가게 하니까 수요가 크게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야,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수요자만 들어가고 갭 투자는 못 들어가는데 오히려 가격 올랐잖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카드는 공급도 줄이는 역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갭 투자가 매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수요만 줄여버리면 부동산 시장 고가 아파트의 가격 하락세를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은요 맨 꼭대기부터 잡아야 하락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주택자 매물이 진짜로 나오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개혁 수준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래서 가장 유력한 카드가 종부세 강화 방안 카드예요.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높일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다주택자 228만 명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나오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은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곽 지역보다는 서울 중심 지역, 서울 중심 지역에서도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 정책의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자, 공급자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사례는 과거에도 좀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울 집중화를 막기 위해 신도시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낮은 외곽 지역에 대규모로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그것이 시장의 매물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여지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주택 공급 정책에도 나와요. 자,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세워지다 보니까 임대 비율이 높아지고 주택 크기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와 좀 다른 형태로 공급되다 보니까 공급은 꽤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안정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목적이 보여요. 공급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주택을 공급하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로또 분양을 막겠대요. 자, 이 로또 분양을 막으면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임대주택이 주택시장의 안정의 핵심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왜 착각이라고 표현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시장 공급 정책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누르기 위한 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있어요. 자, 목적에 따라 각각의 공급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 과열 억누르기 위해서는 주택을 살 사람이 다른 방에 다른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 신도시를 지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중산층을 위한 분양주택 확대로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고 줄여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지역은 아무래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안은요, 이 중산층의 주택 수요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임대주택으로 시장 과열이 과연 없어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많은 무주택자들이 넘쳐나면서 청약시장이 과열을 부르고, 또한 기존 주택을 대거 매수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처럼 역세권의 중형면적 아파트를 월세 50만원에서 60만원에 공급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영끌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자, 이런 돈 있는 무주택자들이 과연 임대주택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고가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박이 터지는데 이 사람들한테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들어가라. 과연 이것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인가? 아닐 거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나마 기자간담회에서 다행이라고 느낀 점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3기 신도시의 모든 주택이 기본주택으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언급을 했냐? 공공주택은 기본주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급 비율이 정해졌는데 공공주택은 60%, 민영주택은 40%가 공급됩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임대비율 한 40%, 공공분양 비율이 한 20%, 민간분양 비율이 40%가 되는데, 여기서 공공분양 비율이 기본주택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이 민영주택 비율 40%라도 남아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많은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양가와 청약 대기자는 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로또 분양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청약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분양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로 이 로또 분양 받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실거주 의무 기간을 늘리면 돼요. 자, 또한 지금은 분양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변 시세가 미쳐서 로또처럼 보일 뿐이다. 주변 시세를 강력하게 통제를 통해서 억누르면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돈 많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못하면 부동산 시장 불안은 장기간 이어진다는 거죠. 분양 대기자가 임대료 주택을 준다고 그쪽으로 갈아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기존 주택의 희소성이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